안녕하세요. 여행으로 보는 세상 이준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여성 나혜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석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나혜석은 수원에서 굉장히 부잣집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에는 나혜석 거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나혜석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예쁘고 똑똑하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진명여학교 다닐 때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이게 신문에 실릴 정도로 굉장히 조선의 하이틴 스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해서 동경미술전문학교에 입학해서 화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글도 많이 썼지만 화가로서 우리나라에 더 잘 알려진 인물이죠.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나혜석이 그린 그림입니다. 당시가 1900년대 초반이니까 이런 서양화를 그렸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예술 화가이고요.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최초의 페미니스트로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처음으로 외국에서 이렇게 미술 공부를 했고요. 이 유학 중에도 굉장히 많은 글을 기고했는데요. 말도 굉장히 잘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글에 매료되기도 합니다. 그녀의 글은 대부분이 여성 문제에 대한 건데요. 특히 이 조선의 가부장적인 제도, 이 말도 안 되는 제도에 대해서 글로 폭로를 합니다. 나혜석이 사춘기일 때 아버지가 이 첩을 들였는데 그 첩의 나이가 나혜석보다 1살밖에 안 많은 여자였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린 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자란 나혜석이 이런 조선의 말도 안 되는 이 처첩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글로 씁니다. 그리고 나혜석은 한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남자, 여자 평등한 관계에 인간으로서의 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바로 매일신보에 발표한 나혜석의 인형의 가입니다. 1921년에 발표했는데요. 입센의 인형의 집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버지와 남편의 인형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싶었던 이 노라가 인형의 집에서는 노라가 마지막에 집을 떠나면서 작품이 끝나는데요. 나혜석의 인형의 가에서는 노라를 놓아줘라. 닫혀 있었던 문을 열고 노라를 놓아달라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시 1920년대에 유럽에서는 입센의 인형의 집으로 페미니즘이 확산되었는데요. 일제강점기 조선에도 페미니즘의 바람을 불고 온 나혜석의 인형의 가라는 작품입니다. 나혜석은 신여성으로서 자유연애를 주장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유학 시절에 이광수와도 연인 관계가 되기도 했고요. 첫사랑 최승구와의 사랑도 요란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사랑 최승구는 결핵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빠가 소개시켜준 이 교토제대 법학과에 다니는 김우영을 소개받습니다. 근데 김우영은 본처하고 사별하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김우영의 청혼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결혼 조건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달라.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묘한데요. 세 번째는 시어머니와 전실 딸과는 별거케 해달라. 이 세 번째 이 조건은 당시 조선시대에 있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시어머니 안 보겠다. 전처에게서 낳은 사별한 부인에게서 낳은 딸들과 만나지 않겠다. 이 조건인데요. 지금으로 봐서도 좀 어려운 그런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은 더 황당합니다. 첫사랑 최승구의 묘지에 비석을 세워달라 이런 조건이었는데요. 김우영이 이 조건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김우영이 굉장히 욕을 먹었을 텐데요. 이걸 다 감수하고 나혜석과 결혼합니다. 이 조선을 떠들썩하게 했던 굉장히 성대한 결혼식인데요. 신혼여행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네, 황당하게도 나혜석의
첫사랑 최승구의 무덤이었습니다. 최승구의 무덤에 비석을 세운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아니 신혼여행을 이 최승구의 무덤으로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둘이 같이 가서 최승구와 주고받았던 이 편지와 사진을 거기서 다 불태우고 이 첫사랑과의 이별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김우영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어쨌든 일본 외무성의 이 외교관이 된 남편을 따라서 조선 최초로 유럽 여행에 오른 여성이 되었습니다. 나혜석은 유럽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림 공부를 계속했고요. 그리고 파리에서 굉장히 큰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최린과 사랑에 빠져서 조선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남편은 베를린으로 떠나서 법 공부를 했었고요. 조선으로 돌아갔을 때 이 소문 때문에 결국 나혜석과는 이혼하게 됩니다. 여성 해방으로 이혼의 비극을 예방해야 된다. 시험 결혼해야 된다. 그런 파격적인 칼럼을 잡지에 기고하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혼 고백서, 왜 남자는 처첩제도 이런 거 다 하면서 왜 여자가 남자 만나면 안 되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줄을 보시면 먼 훗날에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김우영과의 사이에서 삼남 일녀가 있었는데요. 김우영과 시댁이 반대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서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수덕사입니다. 바로 4년 전에 출가한 김일엽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이곳 수덕여관에 짐을 풀었어요. 그리고 나도 중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망공 스님이 아니 이렵은 되고 나혜석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혜석은 이곳에서 있었는데요. 이곳은 바로 이응로의 전처가 운영하는 수덕여관이었고요. 이곳에서 이응로도 만나게 됩니다. 이 나혜석은 사찰과 양로원을 전전하다가 이 정신착란 증세가 심해져서 나중에는 몸에 마비까지 왔고요. 1946년 한겨울 12월에 쓰러져서 발견됩니다. 한때는 조선 최고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스타였는데 나혜석의 인생의 말년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이렇게 거리에서 죽게 됩니다.